안녕하십니까. 디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태계 평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취 기준은 10통과 08 당시 02 먹이 관계와 생태 피라미드를 중심으로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는 과정을 이해하고 생태계 평형, 먹이 관계, 생태 피라미드 이런 개념들이 나오네요. 환경 변화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례를 조사하고 토의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먹이 관계를 이해하고 생태계 평이 유지되는 과정을 먹이 관계와 생태 피라미드로 설명할 수 있다. 질문은 쉽게 파괴되는 생태계와 그렇지 않은 생태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생태계 평형이 깨진 생태계는 어떻게 다시 생태계 평형을 이루는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개념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생산자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먹고 먹히는 관계를 사슬 모양으로 나타낸 것을 이걸 먹이 사슬이라고 합니다. 얘가 나오죠. 풀 생산자, 메뚜기 1차 소비자, 개구리 2차 소비자, 뱀 3차 소비자인데 3차 소비자를 먹는 소비자는 없죠. 그래서 최종 소비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먹고 먹히는 관계죠. 이걸 뭐라고 한다? 먹이 사슬. 두 번째, 생태계에서 여러 생물의 먹이 사슬이 얽혀 있어. 뭐처럼? 그물처럼. 먹이 사슬이 얽혀서 그물처럼 된 거 먹이 그물입니다. 여기 먹이 그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생산자가 나와 있고 이제 1차 소비자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들이 먹이 사슬은 이제 하나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막 이제 얽히고 설켜 있죠. 예, 마치 그물처럼 이게 먹이 그물이다. 여기는 이제 육상에 있는 생물들의 먹이 그물이고 우리 교과서에도 육상 생태계에서의 먹이 그물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나와 있고 선생님이 모든 분들과 같이 한번 토의하면서 여긴 해양 생태계 상어, 멸치, 오징어, 갈매기, 동물 플랑크톤, 도식물 플랑크톤 요거를 이제 먹이 그물로 이게 먹이가 두 번 들어갔네요. 예, 먹이 그물을 그리고 모든 분과 토의해서 완성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그리세요. 학습지에. 세 번째, 생물 개체군이 먹이 사슬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 요거를 영양 단계라고 합니다. 영양 단계. 여기 나오죠? 영양 단계. 여기도 영양 단계 이렇게 나옵니다. 일정한 공간에 서식하는 생물 전체 무게. 생물의 전체 무게, 생물량이라고 합니다. 생물량. 5번에 각 영양 단계의 에너지량, 개체수, 생물량의 상대적인 양을 하위 영양 단계,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먹이 사슬에서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예를 들면 이제 생산자가 되겠죠. 예, 생산자가 이제 하위 영양 단계고 상위 영양 단계로 생산자보다 높은 영양 단계 1차 소비자, 그 이상 2차 소비자, 마지막에 3차 소비자.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쌓아 올리면 위로 갈수록 줄어든 피라미드 형태가 돼요. 그렇죠.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를 생태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생태 피라미드. 생태 피라미드다. 생태계에서 에너지는 에너지. 먹이 사슬을 거쳐 상위 영양 등에 이동한다. 그래서 생산자를 먹는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를 먹는 2차 소비자. 이렇게 상위 영양 단계로 뭐가 이동한다고? 에너지가 이동한다. 에너지는 이동합니다.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고 이동한다. 이동하는데 영양 단계에서 생물이 생명활동을 하는데 쓰거나 에너지 방출되고 남는 것이 다음 단계로 전달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줄어드는데 예를 들어 생산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100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생산자를 먹는 1차 소비자한테 전달되는 에너지는 대략 10% 정도만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물론 1차 소비자가 모든 생산자 다 먹는 건 먹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없죠. 먹을 수 없죠. 일부만 먹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먹은 1차 소비자한테 가는 에너지가 10 정도밖에 안 간다. 10% 정도밖에. 그럼 90은 어디 갔냐? 90은 이 생산자가 이제 살아가면서 물질대사도 하고 에너지도 쓰고 만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열 에너지 형태로 우리가 쓸 수 없는 1차 소비자가 얻을 수 없는 에너지 형태로 방출이 돼요. 에너지 손실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0이라는 에너지만 전달이 되고 또 이 1차 소비자 초식 동물을 먹는 2차 소비자 육식 동물한테도
10%만 이동합니다. 그래서 10의 10분의 1의 1만 이동하게 되는 거죠. 역시 1차 소비자도 그 초식동물, 토끼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풀을 뜯어 먹으면 또 뭐 소화시키고 또 뭐 배설하고 또 이렇게 토끼의 체온이 일정하니까 열 에너지로 방출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나가게 되죠. 쓸 수 없는 열 에너지 형태로. 그래서 이제 9가 나가고 1만 전달됩니다. 마찬가지로 3차 소비자한테도 0.1 정도만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 말입니다. 에너지량이 크게 줄어든다. 그래서 개체 수와 생물량도 상위 영향력에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피라미드 모양으로 나타난다. 자, 그다음 여섯 번째, 생태계 구성 요소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 생태계 구성 요소는 우리 전 시간에 했었죠. 생태계 구성 요소는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이 있죠. 이것들이 균형을 이룬 상태가 생태계 평형입니다. 생태계 평형. 교과서에 이제 해보기 문제가 나오는데 생태계 가, 나, 다가 나옵니다. 자, 가나다 중 먹이 그물이 가장 복잡한 생태계. 쉽게 알 수 있겠죠. 모두 뭔가 토의하여 가다 중 쥐, 요 쥐가 사라져도 생태계 평이 가장 잘 유지되는 생태계를 골라라. 고를 수 있겠죠. 다른 생태계와 비교하여 그 까닭을 서술하시오. 모두만 하고 토의해서 한번 서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8번에 생태계 평형은 주로 먹이 사슬에 의해 유지되는데 먹이 사슬이 얽혀서 먹이 그물이 복잡해질수록 평형이 잘 유지된다. 안정된 생태계는 일시적으로 환경이 변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평형을 이룬다. 자, 요 이제 피라미드 그림이 자꾸 변하죠. 이게 생태계 평형 상태예요. 생산자, 1차 소비자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있어요. 근데 환경이 갑자기 변해서 1차 소비자가 갑자기 증가했어. 그러면 생태계 평형이 깨지는 거죠. 그게 1차 소비자의 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하여 생태계 평형이 깨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다시 생태계 평형을 이루냐? 그게 나다라 과정을 거쳐서 생태계가 평형을 이루게 된다. 나는 이제 어떻게 돼? 요 밑에 거를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선생님 설명만 해볼게요. 자, 가에서 1차 소비자가 갑자기 증가했어요. 그러면 1차 소비자는 생산자를 먹죠. 먹으니까 생산자가 감소를 해. 그리고 1차 소비자를 잡아먹는 2차 소비자는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그러면 계속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럼 2차 소비자 증가했으니까 2차 소비자가 1차 소비자를 잡아먹겠지. 그럼 1차 소비자 감소를 해. 1차 소비자 감소하니까 밑에 생산자는 다시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고. 그 다음에 1차 소비자 감소했으니까 2차 소비자도 감소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면서 처음에 평형한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생태계가 다시 평형한 상태가 된다. 자, 확인하기 문제는 모두 문화와 같이 토의해서 해보도록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생태계 평형에 대해서 먹이 관계를 이해하고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는 과정을 먹이 관계와 생태계 피라미드로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